하와이의 박미입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네요. 12일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미국은 1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 3.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 많이 내려갔습니다. 금리 올리고 이제 드디어 실감나는 물가를 내리는데 효과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요. 전망대로라면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전월 4.0에서 3.1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면 많이 내려간 것입니다. 근원 CPI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르는데 그척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향후 몇 개월 사이 근원 CPI 상승률도 3.5에서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에서 주택 부문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40% 더 되죠. 최근 임대료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았죠. 동부 쪽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죠. 가격 지수에서도 주택 부분은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주거 비용은 통상 1년 늦게 반영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난해 중순에 시작된 주택 임차료 안정세가 이르면 6월 통계부터 이제 영향을 미쳐서요. CPI 둔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중고차 하락세도 CPI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공급 대란을 딛고요 신차 생산이 반등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신차 살 때마다 피를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차가 2만 불 또는 3만 불 붙어있고 그랬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2년 반 동안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졌거나 요즘 제가 차 때문에 돌아다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피가 없어지고 이제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새 차를 사겠죠. 중고차보다는. 중고차 값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요. 골드만삭스는 5월에 4.6%를 기록했던 근원 CPI가 12월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2%는 아니네요. 3%까지는 저도 12월까지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선장세를 보인다면 물가 상승률이 현 수준에서부터 연준 목표치인 2%까지 하락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하지 않는다면 임금 상승세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요.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일자리를 잃은 걱정이 사라진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준도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 임금 상승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경우 연준은 노동시장이 약화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몇 군데가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매우 시끄러웠고요. 정부에서 겁을 먹어서 아주 엄청난 강구책들을 쏟아내면서 안정이 됐다. 그런가요? 새마을금고가 근데 왜 이달 초 채권 1,200억을 팔던 종합상호 최근 들어서 거센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틀 새 채권 2조 5천억을 폭탄 매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종합금융과 상호금융기관 종금상호죠. 이틀 연속 1조가량의 채권을 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새마을 금고가 채권을 던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손실을 보고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자 많이 주겠다고 돈 가져간 그 이자는 어떻게 주려나? 제가 새마을금고 너무 폭탄을 많이 때렸는지 너무 어마어마한 댓글들 달고 있네요. 고마워요. 네. 제 거 보면서 안심하고 그냥 새마을금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세요. 이자 받으시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금상호는 지난 5일 채권을 1조 6,472억 원을 팔아치운 데 이어 전날에도 8,365억 원을 순매도했다. 판 채권은 대부분 은행채였다. 종금상호의 채권 매도는 최근 들어 폭증을 했습니다. 이달 3일 종금상호는요 1233억 원어치의 채권을 팔았고요. 4일에는 오히려 51억 원을 또 사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매도 급증의 원인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맞겠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잠정 연체율은 6.18%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상호 금융권 전체 연체인 2.4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고객들이 뱅크런을 벌이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맞죠?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또 아니라 하겠죠. 유동성 조정을 위해 채권 매각을 늘 하는 일이다. 현재 고객을 안심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불거졌다. 이에 연체율도 상승했는데 최근 새마을금고가 대출자에게 올해 말까지 연체된 이자와 앞으로 내야 할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객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자의 이자를 깎아주면서까지 고객을 잡아야 하는 상황. 왜일까요? 현재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기의 새마을금고 기사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산 쇼플렉스 대출한 금고 30곳 400억 손실 불법 쪼개기 대출 확 키워. 불법 쪼개기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공부실로 자초 위기의 금고 30곳 대출한도 어기면서까지 브릿지론 대출 부산문화예술타운 이런 곳인데 감정가 뻥튀기 의혹의 부실심사 정황 다수라고 하네요. 뭔 일이 있는 거죠. 또한 용인에서도 부실 쪼개기 대출로 돈 떼일 위기, 불법 쪼개기 대출 심각한데 내부 통제 미흡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새마을금고. 이런데도 안심하고 안심하라. 마지막으로 이건 또 뭡니까? 저축은행 자동차가 주차장 파킹하듯 들락날락 돈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이 금리 5% 이렇게 많이 줘요? 나는 안 넣죠. 파킹 통장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돈이 지금 위험하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면은 5% 금리 5%를 주겠다. 하루만 맡겨도 연 5% 이자를 쳐준다는 건데 연이라 달이 아니고 연이군요. 복잡하네요 계산이. 지난해 고금리로 받아둔 예금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자 울며 겨자 먹기식 고육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돈을 맡겼다 빼는 것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인데요. 한 저축은행은 100만 원 이하에 대해 연 5% 금리를 적용해 주고요. 다른 곳은 예치금 1억까지 1억? 1억 이거 잘못되면 못 받잖아. 최고 연 3.5%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지금 다른 제1금융권은 이자가 많이 내렸죠. 많이 주네요. 여유 자금을 파킹 통장에 넣다 보니까 은행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자 말씀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6%대 고금리로 만기 6개월 또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대거 유치했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냈군요. 잘 먹힐까? 하도 한국 분들은 공짜가 없는데 이자 몇 푼 더 주는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축은행권 수신잔액은 지난해 11월 121조 원대에서 지난 4월 114조 원대로 7조 원이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측에서는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 아니면 파킹 통장 같은 수단이에요. 일시적으로 저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좀 부탁드려요. 돈 좀 많이 가져오세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금리만 보지 말고 저축은행의 단기 현금 동원력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이 200%가 넘는지 확인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연체율도 좀 비교를 해야 하고요. 규모나 과거 최근에 이상한 PF 대출이 많이 물렸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좀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뭐 멍청한 또 뭐 프로라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한다. 이게 뭐 가장 편안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뱅크런이라는 것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본 것처럼요. 몇 군 한 대구랑 뭐 남양주랑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돈을 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연체율이 얼마가 있는 건지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뭐 박통통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예. 그렇게 저는 항상 감각적이고 좀 예측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고 또 제가 경험을 한 내용으로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전문가가 지저대는 지지배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